네, 오늘 그할 리뷰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못했어요. 그할 리뷰 만들어주는 작가님을 휴가 줬어요. 쉬어야지, 쉴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할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야. 팸코에 그할 레전드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었어요. 존밀 막밀 이분이. 이분 이제 작성글 가보면은 그알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렸거든.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거 컨텐츠 해도 되겠는데? 어차피 그알은 매주 방송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 어차피 만든 건 또 없는 김에 오랜만에 팸코 들어와서 이분이 오리지널입니다. 이분이 올리신 과거의 그알 리뷰 글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이번 주만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뭐냐? 890회예요. 2013년 4월 20일 방송됐던 밀물에 떠오른 손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강화도의 한 선착장이네요. 최초 목격자가 서명자 씨라고 합니다. 뭘 목격했나 보자고. 아는 사람하고 같이 회를 먹으러 갔어요. 주문해놓고 전화 와서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전화 받으면서 우연히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전화 받는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사람이야? 선착장 근처 횟집에서 주문하고 바닷가에 쭈그려 앉아 전화하다가 발견한 게 사람인가 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손이 만들어진 손처럼 너무나 손이 정말 예뻤어요. 진짜 인형손 같이 예쁜데 인형손이라기에는 좀 크고 하여튼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까 이 진짜 사람 손 같은데 진짜 사람 손 같은데 하니까 어머 한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문 있어 지문 이거 진짜 손이야 이러는 거예요. 2006년 10월 11일 강화도 선두리 선착장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발견 당시 사진이야? 와, 인형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 진짜. 이렇게 그냥 대뜸 놓여 있는데 진짜 손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담당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섬세하고 작았어요. 손이 이게 미성년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고 아담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여자의 오른손이 바닷물에 떠밀려와 강화도 선착장으로 오게 된 걸까? 이 여인의 오른손이 털어놓은 얘기는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자, 이분은 손을 부검하신 교수님이시네. 약간 슈카월드님 얼핏 닮은 느낌도 있고. 이 손목 관절의 피부의 테두리를 봤을 때나 또 그 뼈의 상태를 볼 때요,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진 것으로 보여요. 부검 소견서인데 이게 분리된 부위인 손목에서 피부의 절창 및 뼈의 톱날흔을 봄. 톱날흔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톱날로 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칼로 자른 거랑 톱날을 이용한 거는 이게 피부의 찢김이 달라요. 톱날을 사용하면 피부가 이게 좀 뭐랄까 찢어지는 느낌으로 잘린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피부가 섬유가 질기니까. 손목 관절 테두리를 봐서 바로 사후에 죽고 나서 톱으로 자른 손이다. 이런 정보가 맞다면 이 손의 주인은 토막살인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경찰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담당 형사, 표피가 다 벗겨져 나가고 진피만 있었죠. 안쪽에 내부 이 속지문이라고 합니다. 속지문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경찰청 감식에 의뢰했는데 신원이 불발로 나왔어요. 누군지 알 수 없다네. 물에 이제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부패도 되고 하니까 지문 파악이 어려워 보이나 봐. 그래서 다른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기본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면 눈으로 보는 단계가 있어요. 얼굴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지품이잖아. 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휴대폰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치과 대조라든가 DNA라도 해보는 건데 지금 뭐 단서가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토막이고 손만 있어. 그러니까 뭐 DNA 분석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당장은. 계속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냐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해양경찰이 실험해봤어요. 해조류를 뭐 이렇게 추정해서 어디서 떠내려왔을지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지. 강화대교랑 초지대교 한강 일대 한 이쯤에서 떠내려온 것 같다. 아니면은 장봉도 여기 동막해수욕장 이 부근에서 떠내려왔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네. 이 네 군데 중 한 곳에서 이 손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를 안 했는데 이 손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 거냐. 자, 그래서 지문 채취를 다시 해보는데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는 게 있대요. 뜨거운 물에 손가락 불려가지고 피부를 팽창시키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부풀었던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잖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불려가지고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채취하는 그런 개념인가 봐. 지문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지문을 한 3일 정도 채취를 했어요. 또 가서 또 해보고 또 가서 또 해보고 했는데 시지, 중지, 환지 지문 특성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해외 뭐 경찰 선진국인 나라 그런 데에 비해서도 지문 채취 기술이 기깔납니다. 그래서 부패한 익사체 신원 확인에 좋은 고온습열 처리법을 이용해서 3일 시도해서 4군데 손가락 지문 특성 발견했어요. 엄지 빼고 뭐 다 한 거네요. 그리고 그 지문을 실종자 2천여 명, 미리 신고가 돼 있던 실종자 명단에 2,000명과 대조하면서 유사한 지문 찾아보니까 32명이 나와요. 이들 중 다시 한번 대조해서 신원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입니다.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사람인가 봐요. 윤선혜 씨라고 합니다. 자, 찾아갔지 집을. 아우, 그 아줌마가 좀 예뻐요. 이쁘고 날씬해요. 좋았어요. 아우, 정말 사람 좋아. 남의 일도 잘 도와주고. 평판이 좋네요. 성실하다, 착한 성품.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 그러면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 건데 누가 죽이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 같아요. 자, 피해자 친구에게 부부 관계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냐, 남편이랑 사이가. 남편이 윤 씨를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진짜.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신랑이. 집 나가고 한 닷새 동안은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부인 먹을 밥 해놓고 그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인데요. 경찰도 실제로 남자 만나가지고 수사해봤지. 근데 이상한 점 없었대.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다 좋아, 알겠어. 근데 왜 하필 한쪽 손만 발견된 걸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위가 안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날짜상 봤을 때 진행 방향이 이런 순서네요. 경북 칠곡에서 서울 노원구 왔다가 전북 전주 내려갔다가 충남 논산 들러서 서울 종로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뭘까? 가출한 지 17일 후 조카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네. 이 피해자가 서울에서 사라지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건가? 며칠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일행이 한 명 또 있었다네. 누구를 따라다녔나? 통신 내역 확인해보니까 발신 지역 위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경북 쪽으로 해서 전주로 돌아서 그 내연남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소 거기까지 통신 내역 확인해보니까 같이 다닌 걸로 나왔죠. 그 후에 통신이 끊긴 거예요, 피해자가. 남자가 있었네요, 피해자한테. 내연남. 그러면 윤 씨는 내연남과의 다툼이나 다른 갈등으로 인해 살해된 후 바다에 유기된 것이 아니냐. 이걸 초점으로 경찰이 이제 내연남 한번 파봐야죠. 자, 그 남자입니다. 만났어. 저한테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또 그걸 되새겨서 지금 저한테 그것도 하나의 상처가 된다고요. 가깝게 지낸 건 맞는데 죽음에는 관련이 없다.
왜 자기한테 이런 걸 묻냐? 나는 범인이 아닌데. 불편한 기색. 뭐 증거 없이 뭐 더 이상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자, 다시 담당 경찰.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어떤 그런 동기 같은 게 별로 안 보이더라 이거죠. 이 외에도 피해자 윤 씨를 찾으려고 했던 점, 알리바이와 동기가 없는 점이 확인돼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그건 2부에서 계속 볼게요. 내연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한 사람이 떠올랐어. 신랑이 자기한테 갖는 집착 그런 거에 자기가 너무 답답해했어요. 해지면 들어와야 하고 뭐 그 밖에 일하려면 신랑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연남이라는 동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혹시나 이 피해자의 내연남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뭐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남편을 의심해 볼 차례입니다. 윤 씨에게 정말 자상하고 윤 씨만을 사랑했던 남편인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사실 좀 집착을 했어요. 아내의 지인들에 의하면은 아내가 좀 벗어나고 싶어도 했다. 남편이 의심되는 와중에 뭔가 남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까지 발견되면서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처음에는 뭐 의심해보나마 하는 게 없었는데 내연남이 생기고 나니까 다시 한번 조사의 필요가 느껴진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발견된 거냐? 마침 그 피해자 주거지 밑에 헌옷 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함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하니까 마침 수거하는 분이 뭐 때문에 전화했냐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부가 살던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바지가 발견됐는데 피가 묻어 있었어. 예, 그때 제가 밤에 걷어갔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새벽녘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고가에 팔리던 그런 청바지였어요. 제가 입을 요량에 이제 가지고 왔죠. 청바지 봤더니까 이게 사실 좀 이게 빳빳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아니 웬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나 했어요.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아요. 피가 좀 전면부에. 베갯잎도 피가 묻어있고. 베개에 피가 묻어있었으면 이거 범행 현장이 집이 되는 건가? 경찰이 수거해갖고 DNA 검사해봅니다. 피해자랑 이제 일치하면은 남편이 범인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라고는 좀 무관했어요. DNA가 달라요. 아, 동물 피야? 아니 근데 동물 피가 묻은 것도 희한하다 정말. 동물 피가 왜 묻죠 남편한테? 뭐 사냥 갔다 왔나? 희한하다. 동기만 있고 다른 혐의점은 없는 상황. 그 와중에 경찰은 중요한 CCTV 증거를 확보했어요. 자, 이겁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좀 전에 남편과 피해자 윤 씨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습니다. 뒷머리가 죽은 여자예요. 앞에 서 있는 게 남편이고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여기저기 다니며 실종된 아내에게 화내긴커녕 여유롭게 미소를 짓는 남편. 하지만 집에 들어가고 50분 후 남편은 혼자 집을 나옵니다. 그때의 남편이 꽤 이상한 모습이에요. 저 때는 막 한숨을 쉬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입에다가 막 침을 바르고 이제 여기는 한숨 쉬는 장면이에요. 불안해 보인다.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건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혼자 나온 남편이 사람 들어갈 만한 엄청나게 큰 뭔가 짐꾸러미 이렇게 등에 맸고 검은색 가방도 있었는데 이걸 차에 싣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뭐 그럼 이 가방으로 날랐다고 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그 강에 던지고. 그렇다. CCTV 추적에 의하면 남편은 차를 타고 종일 서울 근교를 배회하다 아내의 시신을 경찰들이 예상한 한강 근처에서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는 남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유력해 남편이.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래서 죽였냐? 이게 입증이 안 된다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냄새가 팍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썩는 냄새가 역겨운 건 나도 그때 처음 맡아봤어요. 남편이 일하는 개인 인테리어 사업장인데 뭐가 썩는 내가 엄청 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현장 수색에 들어와 본 겁니다. 요 어디 있겠네. 여긴데 여기 좀 찍어줘요. 여기서 발견된 게 이제 페인트통인데 와, 여기에 안에 머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 평소 집착과 질투가 심했던 남편은 내연남의 존재를 알아낸 뒤 그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후 시체를 토막내 유기했던 것이다. 아내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집착이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바로 나의 모습, 또 나의 여인, 내가 아꼈던 또 나와 연애 감정이 있던 하나의 상징물로 곁에 계속 두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강했다고 봅니다. 아내가 이제 내 거다라는 이제 소유욕, 그런 집착이 강해. 이 남자가 병신인 거야. 그래서 나와 연애 감정이 있던 하나의 상징물 이렇게 계속 곁에 두고 싶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트로피랑은 또 다른 개념의 수집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머리를 따로 가지고 있던 것 같네요. 전혀 인정을 안 했죠. 체포했는데 표정도 없었고요. 뭐 놀라는 기색도 없어요. 이 새끼가. 차분했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의 혈흔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체를 훼손할 때 눈에 청테이프를 붙였어요. 이것도 이제 일말의 죄책감 같은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집착 섞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인 남편을 원망이라도 했던 걸까? 죽은 후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는 윤씨. 바람은 잘못된 거지만 그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범인 잡혔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감상평을 좀 보면은 일단 저희는 되게 길게 만들잖아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분량 나올 정도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올리시던 분은 되게 짧게 타이트하게 그냥 어떤 사건이구나 정도만 알 정도로 짧게 올리셨더라고. 짧은데 감상평이 있어요. 흥미로웠는데 출연자의 요청으로 지금 삭제된 상태라네. 못 보는구나 지금. 그리고 뭐 사진 관련 자료도 빈약해가지고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아래서도 연출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던 거죠. 그래요. 이분이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초기에 이걸 같이 읽어보는 방송하면서 제가 그알 리뷰 컨텐츠를 이제 저의 정규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작가님이 이번 주는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한번 오랜만에 원작자죠. 아예 안 끝났네. 계속 봅니다. 사람이 빠지면 육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시신이 뜬대요. 바다에 죽어서도 바다에서도 뜨는데 대부분 보면 다 고기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손이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해 원한 풀어주라고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짧죠? 근데 뭐 저도 애초에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작가님이 좀 성격이 디테일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아니 뺄 내용 다 뺀 거다 자기는. 근데 막 1시간 넘게 나오고 그렇게 되죠. 다음 주에는 뭐 저희 작가님 열심히 채찍질 해가지고 퀄리티 있는 리뷰 한번 또 만들어 보라고 해볼게요. 오늘은 짧지만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만족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제대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